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2022년 종합학술대회에서 공개된 무기체계 중에 전 세계적인 기준에서 가장 발전된 기술은 바로 포병체계였습니다. 이번 종합학술대회에서는 한화시스템과 풍산 등이 참여해 한국형 엑스칼리버 사업과 1% 미만의 불발률을 달성한 DPICM탄 기술이 소개되었습니다. 한화는 현재 한국형 155mm 엑스칼리버 유도포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형 엑스칼리버는 말 그대로 미국 육군이 개발한 155mm M982 엑스칼리버 유도포탄과 완전히 동급 성능을 갖춘 한국형 모델 개발 사업을 의미합니다. 미국 M982 엑스칼리버가 2007년에 실전에 투입된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등장이 늦은 편인데 그 이유는 국내의 기술적 문제보다는 155mm 초장사정 활공 유도포탄 개발 사업이 발목을 잡았다고 합니다. 지난 2014년에 제7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KTSSM과 함께 사거리 100km급 155mm 초장사정 활공유도포탄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155mm 초장사정 활공유도포탄의 개발 방향성은 풍산이 업체주도 형태로 GAM을 개발하고 있었으므로 여기에 국가가 개발비를 지원해 완성 모델을 개발하는 형태였습니다. 155mm 초장사정 활공유도포탄은 기존에 널리 사용 중인 BB 사거리 연장 모듈과 추진로켓 기술과 함께 활공 날개를 추가로 장착함으로써 100km급 사거리를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초장사정 활공 유도포탄은 기본적으로 GPS와 관성 유닛을 갖추고 있어 엑스칼리버 유도포탄과 동급의 공산오차를 가질 계획이므로 굳이 한국형 엑스칼리버를 개발할 필요성이 없었으며 결국 155mm 초장사정 활공 유도포탄 개발 사업은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좌초된 이유는 북한이 한국의 대화력전 체계에 대응해 300mm와 400mm급의 대구경 방사포를 개발해 배치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거리가 150km를 넘어서 설사 초장사정 활공유도포탄이 개발될 수 있어도 감당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육군은 북한의 대구경 장사정포에 대응해 KTSSM2 사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업체주도 형태로 한화가 개발한 직경 400mm급 천무2 유도로켓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과 학연구소도 천무 다연장 로켓의 사거리를 연장할 수 있는 덕티드 로켓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북한군의 장거리 방사포는 주로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체계로 대응하고 한국군 자주포와 곡사포는 장거리 공격보다는 정밀유도 능력을 보다 강화하는 형태로 개발 방향성을 수정하였습니다. 2022년 종합학술대회에서 풍산은 복합추진탄을 전시함과 동시에 논문을 통해 1% 미만의 불발률을 달성한 최신 DPICM 기술도 소개했습니다. 아직 재직명이 결정되지 않은 복합추진탄은 현재 완료 단계에 도달해 202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양산이 개시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복합추진탄은 사거리 연장을 위해 사용 중인 로켓 보조 추진 장치와 베이스 브리드 유닛을 결합한 체계입니다. 이렇게 말은 쉽게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복합 추진탄과 동급 성능을 가진 탄종은 미국이 M1299 자주포를 위해 시험 중인 XM1113탄과 독일이 시험 중인 남아공제 V1랩탄 복합 추진탄만이 비교될 정도로 상당한 기술적 쾌거에 해당합니다. 풍산은 복합 추진탄 외에도 자신의 최신 이중 목적자탄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에 대한 대화력전을 수행하고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량의 이중 목적자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중 목적자탄은 대화력전 및 대기갑전 상황에서 어떠한 무기체계보다 효율이 우수하지만 자폭신관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발률이 높아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즉 불발된 이중 목적자탄이 아군의 작전을 방해하거나 민간인들을 공격하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장난감을 알고 만지다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 문제에 대응해 특정 재래식무기 금지 협약이 만들어져 점차로 이중 목적자탄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재래식무기 금지 협약은 이중 목적자탄과 같은 분산탄이 1% 미만의 불발률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재래식무기 금지 협약에 직접 서명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국내법이 불발률 1% 미만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중 목적자탄 탑재 무기의 수명 연장과 추가 생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화가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을 위하여 추가로 KM-26A 다연장 로켓탄의 면허 생산 연장을 미국에 요구했지만 미국 국내법 문제로 인해 록히드 마틴이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큰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화가 업체주도 개발 사업 형태로 한국형 무유도 로켓탄을 개발하고 있기도 합니다. 덧붙여서 말하자면 한국 육군이 보유한 220여 발의 에이테킴스 탄도미사일의 수명 연장도 미국이 불허하는 바람에 한국 육군은 부랴부랴 이중 목적자탄 탄두 탑재형 KTSSM2 개발을 요구하게 됩니다. 사실 한화도 재래식무기 금지 협약 문제를 극복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불발률 1% 미만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풍산이 이를 달성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풍산은 독자적으로 덕티드 로켓 추진 방식을 사용하는 155mm 사거리 연장탄을 개발하고 있으며 목표 사거리는 100km급입니다.
사실 업체가 독자적으로 덕티드 로켓 추진탄을 개발하는 데는 비용이나 연구시설 면에서 제한점이 많습니다. 풍산 관계자도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국방과학연구소가 239mm급 천무 다연장 로켓에 탑재되는 덕티드 로켓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서 장래에 본 연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사거리 200km급 이상의 300에서 400mm 대구경 방사포를 개발하자 국내에서도 KTS-SM2를 개발함과 동시에 앞서 언급했듯 하나가 독자적으로 탄체 직경을 400mm로 줄임으로써 K239 다연장 로켓 발사대에 4발을 장전할 수 있는 천무투 로켓탄을 개발해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군 포병학교는 이 정도에 만족하지 않고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에 12발이 장전되는 239mm 유도탄의 사거리를 연장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타진했습니다. 이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선행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을 활용해 공기흡입 방식을 이용한 다연장 로켓 장사정화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을 시작했고 앞으로 개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목표는 기존 239mm 유도 로켓에 덕티드 로켓 추진기관을 장착해 사거리를 연장하는 것입니다. 덕티드 로켓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무기체계로 KF-21 보라매에 통합될 예정인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있으며 사실 기술적 장벽이 높아서 소수의 국가만 개발 및 실전 배치에 성공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덕티드 기술이 국산 미사일 체계에 적용된다면 국산 미사일 체계는 한층 더 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소식 하나를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인도 해군은 지난 6월 말에 레이더로는 커버할 수 없는 사각지대의 인식력을 확보하기 위해 함정에서 운용할 수 있는 UAV에 대한 정보 제공 의뢰서를 발급했습니다. 무인기에 탑재되는 EOIR 센서는 레이더로는 커버할 수 없는 시각적인 인식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많은 나라의 해군들이 수상함의 인식력 확장을 위해 UAV를 도입했으며 육상기지에서 운용하는 이스라엘제 헤론 MK2와 서처월을 보유한 인도 해군도 함정에서 운용할 수 있는 UAV 도입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해군이 발행한 정보 제공 의뢰서에 의하면 100m를 넘는 40척의 함정에서 운용할 수 있는 정보 수집 및 감시 정찰 임무용 UAV를 조달할 생각으로 보입니다. UAV의 기본적인 구성으로 10시간의 채공 능력과 고도 5,000피트를 100km로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격 관제와 레이더 제어, 통신 및 암호화 시스템 등은 인도가 지정한 소프트웨어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함정에서의 운용 능력과 함내에서의 수용성, 모듈 방식에 의한 탑재 기기의 변경과 야간 이착륙 능력 및 사용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공개 등도 요구하고 있어 아마도 기존 UAV의 업그레이드가 아닌 인도 내 기업에 의한 독자 모델 개발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인도의 라르센 엔터보사는 미 해군이 공격형 핵잠수의 전장 인식력 개선을 위해 본격 도입을 시작한 수중 발사형 UAV인 블랙윙과 거의 같은 UAV의 개발을 6월에 발표하여 인도 해군의 이번 UAV 개발은 인도 내 기업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인도 해군은 미 해군을 벤치마킹하여 시각적 인식력 확장을 함정이나 잠수함에 부여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UAV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